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몇 개의 생각이 동시에 떠다니고 있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오늘 뭐 먹지, 내일 회의 준비는, 카톡 답장 안 한 게 있었나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하루 단 10분만 투자하면 이 모든 잡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트레스가 90% 줄어들고 집중력은 3배 향상되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믿기 어렵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현대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지하철에서도 SNS를 스크롤하며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봤죠. 머릿속은 항상 시끄러웠고 집중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 제가 명상을 시작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약물 치료보다는 명상을 권한 거예요. 명상이 뭔 소용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2주 차부터는 확실히 달라졌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명상의 놀라운 효과와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명상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명상법과 초보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까지 준비했어요. 먼저 명상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부터 깨뜨려 보겠습니다. 명상은 종교적인 거야. 가부좌를 틀고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해. 완전히 생각을 비워야 해.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해.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명상을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건 모두 거대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명상,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은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정신훈련법이에요. 마치 몸을 위한 운동이 있듯이 마음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사라 라자르 박사는 8주간의 명상 실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명상을 한 그룹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니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실제로 두꺼워진 거예요. 반대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줄어들었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명상이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명상을 시작했을 때 가장 놀랐던 건 생각을 완전히 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생각이 떠오르는 걸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명상을 못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떠오르는 게 당연한 거였구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상이 우리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명상에 대한 동기가 확실히 생길 거예요.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부터 살펴볼까요? 평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죠.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당이 급상승하고 혈압이 상승하여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겠죠.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기며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UACLA 연구팀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해 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12주간 하루 20분씩 명상을 한 그룹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한 거예요. 이는 한구울제나 항불안제를 복용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집중력과 관련된 변화예요. 우리가 집중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을 주의 집중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명상을 하면
이 네트워크가 강화돼요. 특히 전전두피질이라는 부위가 발달하는데 이 부위는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가 바로 집중력이었어요. 예전에는 책을 읽어도 10분도 안 되어 딴 생각이 들었는데 명상을 시작한 후에는 1시간씩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점은 명상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위의 활동도 줄인다는 거예요. 이 부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인데 주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과도하게 작동해요.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하루 종일 과도하게 작동해서 쓸데없는 걱정과 잡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이 부위의 활동이 줄어들면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도 줄어들어요. 명상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놀라워요. 제가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는 잠들기까지 1에서 2시간이 걸렸고 중간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명상을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잠들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 내일에 대한 걱정,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분석, 이런 생각들이 뇌를 계속 자극하죠. 명상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연스럽게 잠들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10분간 명상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37% 단축되었고 깊은 잠의 비율도 23% 증가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시작한 후 2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꼈어요. 침대에 누우면 10에서 15분 내에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도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바디스캔 명상을 잠들기 전에 하면 효과가 정말 좋아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의 각 부위를 차례로 의식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인데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돼요. 명상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감정 조절 능력이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 저에게 짜증나는 말을 하면 즉석에서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며칠씩 우울해했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시작한 후부터는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화가 나려는 순간에 지금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명상을 통해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강화돼요. 편도체는 감정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분노, 두려움 같은 강한 감정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전전두피질은 이런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의 조절 기능이 마비돼요. 그래서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서 나중에 후회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명상을 꾸준히 하면 전전두피질이 강화되어서 편도체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잠깐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변화를 회사에서 가장 극명하게 느꼈어요. 예전에는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속으로 화가 나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는데 명상을 시작한 후에는 상사도 압박을 받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죠. 명상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흥미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 생각이 둔해질 거라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창의성은 기존의 정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이 잡념과 걱정으로 가득하면 이런 창의적 연결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마치 책상이 온통 어수선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어려운 것과 같죠.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무의식적인 연결들이 의식으로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아하 하는 순간들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구글, 애플, 나이키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명상을 권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구글의 경우 Search Inside Yourself라는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직원들의 창의성 지수가 평균 34% 향상되었다고 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명상을 시작한 후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문제에 직면하면 머리를 쥐어짜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명상 후에는 일단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예상치 못한 해결책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물이 맑아지면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어있던 답들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명상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예전에 저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제 대답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소통보다는 서로 자기 말만 하는 평행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더 세심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정말 마법 같았어요. 제가 변한 것은 단순히 더 잘 듣는 것뿐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요즘 뭔가 달라졌다, 대화가 편해졌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 챙김 듣기라고 해요. 판단하지 않고 끼어들지 않고 온전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관계가 훨씬 깊어져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 변화가 컸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시면 또 시작이네 라는 생각으로 귀를 막았는데 명상을 시작한 후에는 부모님의 걱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는데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방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실제로 명상을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2년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초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 호흡 명상.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꼭 가부좌를 틀 필요는 없어요. 의자에 앉아도 되고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것이에요.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숨이 들어오는 걸 느끼고 나가는 걸 느끼세요. 코끝에서 느껴지는 시원함, 가슴이나 배가 부풀었다, 줄어드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당연히 금방 다른 생각이 들 거예요. 저녁 뭐 먹지? 내일 회의 자료 준비했나? 이거 정말 효과 있나?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이 들었다는 걸 알아차린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냥 생각이 들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욕심내서 30분씩 하려고 하면 금방 포기하게 돼요. 두 번째, 바디스캔 명상, 긴장 완화의 탁월. 누워서 하는 명상이에요. 침대나 요가 매트 위에 편안하게 누우세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몸의 각 부위를 차례로 의식해 보세요. 지금 내 왼발 엄지발가락은 어떤 느낌일까? 긴장되어 있나? 편안한가? 각 부위를 의식할 때마다 그 부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풀어주세요. 어깨가 긴장되어 있다면 어깨야, 이제 쉬어도 돼 라고 말해주는 느낌으로요. 이 방법은 잠들기 전에 하면 특히 좋아요.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세 번째, 걷기 명상, 일상 속에서 하는 명상. 명상이 꼭 앉아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걸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전체가 땅에 붙고 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는 느낌을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정도 걸으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휴대폰 보지 말고 음악 듣지 말고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해 명상, 감정 치유에 효과적. 자신과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명상이에요. 먼저 자신에게 이런 문장을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같은 문장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 동네 마트 직원, 마지막에는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보내보세요. 이 명상은 특히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이 돼요. 명상을 시작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장애물,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건 모든 명상 초보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정상이에요. 명상의 목적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연습이에요. 생각을 구름에 비유해 보세요.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라는 구름이 마음 하늘에 떠다니는 걸 그냥 바라보세요.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붙잡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장애물, 집중이 안 돼요. 집중력은 근육과 같아요. 처음에는 약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강해져요. 5분도 힘들면 3분부터 시작하세요. 심지어 1분도 괜찮아요. 집중이 흐트러졌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집중력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처음에는 10초도 집중 못했는데 이제는 1분 후에 딴 생각이 든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세 번째 장애물, 시간이 없어요. 이건 핑계인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유튜브나 SNS를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중 10분만 명상으로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보는 대신 5분 명상하고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5분 더 하면 돼요. 총 10분이면 충분해요. 네 번째 장애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명상의 효과는 보통 2에서 3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운동을 3일 하고 살이 안 빠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효과를 빨리 느끼고 싶다면 명상 일기를 써보세요. 명상 전과 후의 기분, 스트레스 수준을 1에서 10점으로 기록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장애물, 졸려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몸이 이제야 진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졸음이 온다는 건 긴장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너무 졸리면 눈을 살짝 떠보거나 등을 조금 더 곧게 세워보세요. 아니면 서서 명상을 해도 돼요. 명상은 꼭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3분 호흡법. 회의 시작 전이나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3분만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걷기 명상.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때, 복사기까지 걸어갈 때 이런 짧은 순간들에도 명상을 할 수 있어요. 휴대폰 보지 말고 걸음에만 집중해 보세요. 먹기 명상. 점심 먹을 때도 명상의 기회예요. 첫 한 입만이라도 천천히 맛과 식감에 집중해서 먹어보세요. 급하게 먹지 말고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껴보는 거예요. 컴퓨터 명상.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손가락이 키보드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의 감각을 의식해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도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응급처치법.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478 호흡법을 해보세요. 네, 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내쉬는 거예요. 이걸 3에서 4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져요. 2년 전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휴대폰부터 확인했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했죠. 업무 스트레스는 집까지 따라왔고 잠들기 전까지 온갖 걱정으로 머릿속이 시끄러웠어요.
특히 대인관계에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았고 혼자 있을 때 그 상황을 계속 되짚어보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감정 기복도 심해서 기분 좋을 때와 우울할 때의 차이가 극심했죠.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소화불량도 자주 있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렸고요. 그런데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 수면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2주 후부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달라졌어요. 3주 후부터는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한 달쯤 지나니까 집중력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어요. 책을 읽을 때도 업무를 할 때도 훨씬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30분도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1에서 2시간씩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2달째부터는 감정 조절에서 큰 변화를 느꼈어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한 박자 쉬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죠. 3개월쯤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가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되게 차분해 보인다. 대화가 편해졌다. 뭔가 여유로워 보인다는 말들을 들었어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되었고 문제가 생겨도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자주 떠오르게 되었고요.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면 명상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같은 상황이어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지하철이 지연되면 짜증나, 오늘 하루가 망쳤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상보다 시간이 늦어지네,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상사의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이 피드백에서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명상의 효과는 이제 더 이상 믿거나 말거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명상의 놀라운 효과를 입증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앞서 언급했던 사라 라자르 박사의 연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8주간 하루 27분씩 명상을 한 그룹의 뇌를 AMR로 촬영한 결과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어요. 반대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편도체의 크기는 줄어들었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명상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존스 홉킨스 대학 메타 분석. 2014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명상에 관한 18,000개 이상의 연구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 명상이 불안, 우울, 통증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특히 불안 감소 효과는 항불안제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위스콘신 대학 면역력 연구,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팀은 명상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요. 8주간 명상을 한 그룹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결과 명상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항체 형성이 50% 더 많이 되었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 염증 연구, 명상을 한 그룹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염증 지표인 인터루킨 6의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어요. 만성염증은 심장병,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명상이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스탠퍼드 대학 텔로미어 연구. 가장 놀라운 연구 중 하나는 명상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으로 노화의 지표가 더 길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즉, 명상이 실제로 노화를 늦춘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명상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약물 없이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명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집중 명상, 포커스드 애텐션,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명상이에요. 호흡, 만트라, 반복하는 말, 시각적 이미지 등에 집중하는 거죠.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집중력을 기르는데 특히 효과적이에요. 개방 모니터링, 오픈 모니터링. 모든 경험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명상이에요. 생각, 감정, 감각이 떠오르는 걸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좀 더 고급 기법이지만 자각 능력을 기르는데 뛰어나요. 자의 명상, 러빙 킨드니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명상이에요.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분노나 원망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돼요. 움직임 명상, 걷기 명상, 요가, 태극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운 분들이나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소리 명상, 만트라를 반복하거나 그릇 소리, 자연 소리 등에 집중하는 명상이에요.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인 것에 더 민감한 분들에게 좋아요.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지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일주일에서 2주씩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가장 편하고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세요. 명상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 아니라 불일치예요. 오늘은 30분, 내일은 5분, 모레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습관이 되지 않아요. 일관성이 강도보다 중요해요. 하루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 10분씩 매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뇌는 반복을 통해 변화하거든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명상하세요. 뇌가 그 시간과 장소를 명상과 연결시켜서 자동으로 명상 모드로 전환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하는 걸 추천해요. 하루의 다른 일들이 개입하기 전에 명상을 먼저 해치우는 거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한 명상은 없어요.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전을 기록하세요. 명상 앱이나 일기를 통해 자신의 진전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차분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덜 화가 났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명상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면 동기부여가 되고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명상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명상을 통해 기른 마음 챙김을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어요. 마음 챙김 식사. 음식을 먹을 때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보지 말고 음식에만 집중해 보세요. 맛, 냄새, 식감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만족감도 커져요. 마음 챙김 소통.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돼요. 마음 챙김 일하기. 업무를 할 때도 한 번에 하나씩만 집중해 보세요. 멀티태스킹보다는 하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디지털 디톡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휴대폰을 완전히 끄거나 다른 방에 둬보세요. 특히 식사 시간이나 가족과의 시간에는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자연과의 연결.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져요. 자연은 저절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명상의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의 변화가 다른 모든 영역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과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반대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면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좋아지고 사회적 지지가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늘어나고 더 적극적으로 살게 돼요. 이런 긍정적 순환이 만들어지면 명상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명상의 효과가 지속돼요. 마치 운동을 통해 기초 체력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이 편해지는 것과 같아요. 2년 전 의사의 권유로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던 명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명상은 마법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꿔주지도 않고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일상이 평온해지고 산만했던 마음이 집중력 있게 변하고 어두웠던 생각들이 밝아지고 경직되었던 관계들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도 확산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스트레스나 불안, 집중력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명상을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오늘부터 하루 5분씩만 시작해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편안히 앉아서 단순히 숨 쉬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생각이 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다른 생각이 들면 또 다시 돌아오세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완벽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작은 변화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점점 커져서 6개월 후,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명상은 선물이에요. 자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이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5분만, 단 5분만이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명상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트레스 완전 정복법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니까 벨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